자, 1번 분들 어서오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내가 이 결혼까지 가는 여정에서 뭘 배우는지, 나한테 어떤 운명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운명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뭘 겪게 되는지,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이 완성되는지 또는 극복하게 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번 분들의 상황을 좀 보면은 1번 분들 중에는 현재 누군가를 잊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 내가 앞으로 계속 만날 사람들, 새롭게 들어온 인연들도 섣불리 판단하고 계속 과거 일에 비추어서 부정적으로 보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신의 상태가, 불신의 마음이 남아있다. 이전 연애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을 하거나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계속 집착을 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들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를 했든 이전 상대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입혔든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전에 좋지 않았던 상대방이 나를 상처 입혔다는 마음에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 현재까지도 아직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은 여러분들 짝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과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주가 여러분들을 아껴서 돕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내 짝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괴로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떨쳐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날 진정한 짝이 누구냐, 결혼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학구적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본인에게나 중요하지 남한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지만 본인의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지만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지능이 굉장히 높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 세계가 진짜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와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능이 높은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좋아서 재수 없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처나 다크한 면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생각이 많으면 답답해질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현명해요. 동시에 책임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대방은 누군가한테는 참 좋은 사람이겠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좋은 사람이지만 본인이 짊어진 짐도 굉장히 많아서 약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이 착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마음이 착하다, 선하다, 똑똑하고 선하다 이게 딱 느껴지고
뭔가 불의를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 공부를 해도 뭔가 이 사람 직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일과 공부를 해나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학자의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이게 학계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 또는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외모는 약간 반전으로 약간 귀염성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선이 깔끔한 스타일. 그러니까 약간 동양적이다. 몸매는 좀 슬렌더 타입으로 보이고 두부상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이 굼뜨지가 않아요. 뭔가 시원시원하고 생각은 많지만 결정 내리는 거 사리분별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시원시원하다. 눈매나 입꼬리 같은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시원시원한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눈매나 입꼬리도 약간 야무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제가 자꾸 너무 묘사로 가는데 눈매나 입꼬리 라인이 이게 눈에 띄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라면 상대가 여자분이라면 약간 아담하고 귀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뽀얀 느낌이 들고 남자분이더라도 키가 엄청 큰 건 아니고 평균 키 정도로 보이고 약간 영한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약간 나이가 들면 좀 젊어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뭔가 포멀한 뭔가 되게 베이직하게 입어서 유행을 안 타듯이 입어서 뭔가 그 스타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도 좀 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는 또래나 뭐 많이 나이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위아래 다 수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 맥스 50? 50이래. 5? 그러니까 5살을 좀 많아보여요. 한 위아래로 셋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또래를 만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두 분의 관계성을 본 카드 말씀드리면요. 두 분의 관계성 약간 현실적인 상황에서 만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만날 수가 있다. 금전 문제, 현실 문제가 껴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엔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약간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쪽은 아닌데, 그러니까 인상이 썩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길이 가고 케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딱 봤을 때 잘생겼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뭐 약간 근데 왜 자꾸 눈이 가지? 이런 느낌인 거죠. 둘이 겉으로 분위기가 약간 무뚝뚝한데 이상하게 그 성적인 케미가 좋은 그런 사이라고 보여요.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닌데 왜 자꾸 끌리지? 자꾸 밤에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런 기류가 생길 것이다. 두 분이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기류는 두 분이 사귀고 결혼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그 성적인 케미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금슬은 계속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리고 뭔가 두 분의 만남에서 인연에서 키워드가 될 만한 거, 계기가 될 만한 거를 보면 두 분이 외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신선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아니면 장거리 연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제너럴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의 에너지가 섞여 있어서 뭐 여러 키워드를 제가 일단 다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약간 걸리는 거는 약간 처음에는 서로 불신하는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애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뱀이라는 게 또 사실 영리한 동물의 특징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러분들 머리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서로 머리를 쓰는 연애를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특이 케이스로 말하면, 예를 들면 연구원이나 대학원생인 분들이 뽑았으면 아마 해외에서 학회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두 분의 관계는 처음으로는 좀 공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도 묘한 끌림을 분명히 느끼실 것 같고, 그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이다. 사귀고 결혼하는 동안에도 관계성이 좀 어느 정도 섹시한 그런 면이 있네요.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2번 분들 어서오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만 알려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이 결혼까지 가는데, 결혼하는 짝을 만나기까지의 어떤 걸 겪어야 되는지, 어떤 운명이 있을 건지, 내가 이 결혼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소사죠. 결혼이란 게 큰 이벤트잖아요. 어쨌든 운명이 섞여 있는 건데, 내 인연이란 게 있는 건데, 그런 걸 겪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배우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결혼이, 또는 결혼할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태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번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물병자리 분들이 좀 많이 뽑으셨거나, 또는 현재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약간 염증을 느낀다, 답답함을 느낀다 하는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좀 떠나고 싶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다,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수가 있어요. 또는 곧 그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시점은 아니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염증을 느끼는 때가 있을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상황을 떠나면, 이 환경을 떠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환상이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들에 몰입하고 하나하나 느끼면서 배워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해방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정이죠. 이거를 겪어 나가면서 내가 결혼할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 환상이에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게 설령 바보 같은 짓이더라도 저질러보고 흑역사도 쌓고,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 지저분하죠. 아름답지가 않고 내가 멋있지도 않고 쪽팔림도 있고 바보 같고 나 혼자 삽질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인데, 이렇게 무질서하고 하나도 멋지지 않은 이런 것을 겪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고 해방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내 짝한테 가까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애증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감정의 증폭이 느껴지지가 않은데, 이 사람한테만큼은 너무나 감정이 세세하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과 행복이. 나를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주면서도 엄청나게 화나고 질투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얘는 다른 애들하고 달라.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너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해요. 너랑 있을 때 내가 온전해진다. 내가 나다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끌릴 거다. 근데 문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이분은 약간 딱 봤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성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대방도 사실 나름의 골치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걸 좀 즐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질투하고 분노할 거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감정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통스러울 거다. 근데 헤어지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런 사랑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관계성이 의외로 차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은 이렇게 막 소용돌이처럼 해도 관계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의외로 차분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쿨해 보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스스로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해서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도 2번만한 사람 없으니까 나는 2번이 나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해 라고 겉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순적으로 둘이 둘 다 서로 이렇게 뭔가 형언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또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로를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도 형언하지 못하는,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 그러니까 대체 불가해요. 서로 대체 불가한 존재다. 나 너한테 미련 없어.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해야 될 때 네가 옆에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는 사실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순적인 관계예요. 상대방의 특징을 좀 더 봐드릴게요. 상대방은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호감형이에요. 인기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키가 좀 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상대를 약간 압도하는 그런 아우라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웨딩 모델 할 것 같은 이미지, 그리고 장모님 시아버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 나이 때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연상일 확률이 높아요. 남자분이면 남자분 쪽이 연상. 어느 정도 나보다 더 뭔가 사회생활 경험도 많고 나한테 뭔가 알려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선남선녀다 아니면 그냥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약간 속되게 얘기하면 진짜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이런 느낌. 근데 좋은 의미로 얘 저렇게 비슷하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제 부러워하는 커플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이 보면은 약간 이런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연애를 할 것 같은데 중간에 해붙이 너무 많아.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 안 만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진짜 이러면서 너만한 사람이 없어. 나 너 아니면 안 되겠어 하고 돌아가는. 그래서 주변도 막 절레절레. 이제 별로 얘네들 어차피 또 만날 거니까 이제 아무 말 하지 말아야겠다. 주변에서 그냥 혀를 내두르는 그런 커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정말 서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안정감을 못 얻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이런 느낌.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3번 분들 어서오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누구와 결혼할까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실 누구와 결혼하냐,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요에 그치지 않고 내가 결혼하는 인연을 만나기까지, 결혼이라는 에너지가 내 인생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뭘 배우는지,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배우고 겪어나가는지.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인생에. 어쩌면 뭐 다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깊게 엮이는 인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연은 다 겪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인연을 만났는지, 내가 이 인연을 만나기까지 무엇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황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3번 분들은 이런 분들 많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고르셨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약간 내가 진정 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잘 모르겠다.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 이게 카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남들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거, 또는 내가 겉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모습에 집중하느라고 진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그런 상태로도 보여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뭐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또는 뭐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그냥 만나왔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끌리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기뻐하고 언제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내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그걸 알아간다, 이런 메시지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진짜 내 내면의 목소리, 내가 봤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본능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결혼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은 진짜 이렇게 메이저 카드만 뽑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와일드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묘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평범한 보통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뭐 해외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되게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외지 깡시골 그런 데서,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데서 뭐 사회적 잣대, 뭐 압박 이런 거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자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 또는 뭐 어떻게 자랐든 간에 이 사람이 약간 뭐 의뢰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강박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 근데 되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면 상대방은 반대의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본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왜 저 사람은 춤을 배울 때도 아니 한 번도 안 배우는데 어쩜 저렇게 몸이 자연스럽지?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할 수도 있어요. 왜 대기업 다녀야 되고 뭐 어떤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 시기에는 뭐 차를 사야 되고, 그런 게 딱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좀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분들은 그렇게 살고 보니까 사람이 내면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거침없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잡히고 싶은 사람한테 알아서 들어가요. 그런 기질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약간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르게 이 사람 만나면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끌림 하나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딱 느끼는 거. 나 저 사람이랑 살림 차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해요. 이 사람을 보면. 그래서 되게 불같은 사랑을 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들 수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막상 만나고 보니까 너무 안정적인데? 짝은 이래서 따로 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막 상대방이 와일드하고 자유롭다고 해서 뭐 여행지에서 만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또 약간 공적인 자리에서 보는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장애물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공적인 관계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나와요. 근데 상대방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만 여러분만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뭐 외모나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처음 봤을 때 어딘가 되게 노련한 사람 있죠. 딱 봐도 뭐 어른 남자, 어른 여자 이런 느낌의 본인의 전문성이 굉장히 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우머를 깊게 판 듯한 분위기가 풍긴다고 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섭외했는데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야. 근데 전문가를 섭외해야 돼. 뭐 자문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인상은 굉장히 좀 차갑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말투가 딱딱하다.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이 사람 너무 철벽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마음 없는 사람한테는 여지를 안 줍니다.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에요. 대신에 다정한 거랑은 또 별개예요. 이 사람은 내면에 사리 분별도 뚜렷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도 있는 분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인데 다만 막 흘리고 다니는 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반대인 거죠. 마음 없는 사람한테는 여지를 안 주는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나한테 마음이 생기고부터 이분이 직진을 해올 듯 해요. 네. 이번 분들, 우리 3번 분들 너무 멋있는 사람 만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나중에 뽑아보거든요. 시간 좀 지나고 나서. 근데 3번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번 기억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네, 4번 분들 어서오세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결혼할 만한 짝이 누구인가? 입니다. 결혼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이라는 인연을 겪는 데 있어서 뭘 배워나가는지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인생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인연인 건데 그 인연을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 이 인연을 만나기까지 내가 알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 또는 이 인연을 통해 내가 겪는 거, 의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4번 분들에 대해서 뽑은 카드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나오거든요. 고집 세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4번 분들? 이 특정 카드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어린 시절에 특히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다던가 또는 그런 어떤 상황에
상황이 되는 걸 막고 싶다, 강박이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성격일 수가 있어요. 나한테 딱 맞는 최적의 상황에서 나한테 무해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다. 이런 컨트롤 하려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4번은. 그래서 약간 제2 성향의 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로서 또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뭔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항을 하고 싶고, 이 흐름에 대해서 거스르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다, 떼쓰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카드에서 말하는 거는 이게 본인의 아집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인정하고, 너가 지금 애처럼 굴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그런 인연을 만나는 이유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고, 또 그 인연을 만나기 전에 내가 고집을 내려놓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배우려고 할 때 나한테 좋은 짝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좀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버티고 막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보려고 애쓰고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고 막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약간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뭔가 돌파하려는, 막 거부하고 막 행동하려는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 상대방은 좀 그걸 수렴하는, 그걸 다 견뎌주는 느낌의 사람이 나왔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딱 상대방의 기질을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최악일 때도 최상일 때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들을 견뎌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만은 놓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너무 약간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 두 카드, 딱 7의 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애쓰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기다리는 그런 카드, 비슷한 기질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 따로 보면 두 카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팡이 7과 펜타클 7. 근데 붙여놓고 나니까 너무 뭔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기질적으로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딱 뽑고 나서. 이게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버티는 사람. 어디서 일해도 장기 근속하는 사람이고, 한결같이 유지하는 사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좀 지쳐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뭐 힘이 없어 보이고 할 수 있지만, 내면에 굉장히 싸우고 있죠.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의 인상, 외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봤을 때 약간 귀엽다? 괜찮다? 이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취향은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도, 조건이 안 맞아도 크게 이렇게 뭔가 딱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내 취향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그냥 둘이 있으면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재밌대요. 그냥 이렇게 뽀짝뽀짝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는, 둘이 티키타카도 잘 맞고 막 상황극하거나 뭔가 두 분만의 코드가 좀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해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분이 여러분들을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더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짝사랑의 느낌이 약간 있어요. 상대방이 약간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계속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뭔가 두 분의 인연에서 약간 키워드 될 만한 거를 뽑아봤을 때, 이게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딱 직관적으로 보자면 두 분이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 또는
두 분이 사귀면서도 진짜 이 사람한테 정착해야겠다라고 느끼게 된 계기는 누군가 소중한 존재를 잃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그때 서로 의지를 하실 것 같고 그때 사랑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를 겪으면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고집도 세고 어린아이스러운 면이 좀 보이는데 이 경험 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180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깊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귀엽다, 취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약간 외국인일 가능성도 보이고 또는 이렇게 딱 외모가 이국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확실한 거는 외향형의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혼자 뭔가 집중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그 상대방이 되게 눈이 예쁠 것 같아요. 눈빛이 예쁘다. 나이가 들어도 눈이 참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빛이.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직업적으로는 약간 항공이나 교통, 선박 이런 관련 종사자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귀인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